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미창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창석유, 이 기업 이름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듯이 석유화학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미창석유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윤활유, 고무배합유 등을 생산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전기 절연유로 매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AI 전력망 확충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 AI 전력망 확충으로 인해서 이 변압기 제품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 들어가는 이 전기 절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창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창석유 같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유동파라핀 등 이러한 제품을 좀 생산하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도 잠깐 보시면은 윤활유 부분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앞으로 이 전기절연유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라고 한다면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OT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죠. 보통 변압기 같은 경우는 유입식과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전기 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전이 되는 절연체예요.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자체가 오일이 들어가는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 왜 오일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변압기 내부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는데요. 변압기도 당연하게도 이 전기가 통하는 이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기사 같은 분들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전기 절연유로 절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변압기는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이 코일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곧 폭발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절연율을 충전을 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필요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함께 보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전기를 상당히 잡아먹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가 6배 정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8천여 개의 데이터 센터 중 3분의 1 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서는 전력 고갈 현상마저 닥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결국에 AI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수가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좀 지으려고 건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 주어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그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흡한 송배전망 확충 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망 확충일 텐데,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일반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는 이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 같은 경우 220V잖아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11kV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 거리로 바로 보내려면은 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많은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11kV의 전기를 변전소에서 승합을 시켜요. 765kV로 승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송전탑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154kV로 낮추게 되는 거죠. 사실상 송전탑, 변전소 이런 곳에 변압기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
도심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22.9kV로 강압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신줄을 통해서 220V로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상당히 많은 종류의 변압기가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전기 절연율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창석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창석유의 수급부터 한번 동향을 살펴보자면 지금 개인이 18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고 한 달 사이에 지금 외국인이 1600주 정도 매수 중에 있죠. 기관 같은 경우 700주 정도 매도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창석유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미창석유 같은 경우 하루의 거래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지금 미창석유 같은 경우 유동 주식수가 81만 주밖에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발행 주식수는 170만 주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유동 주식수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느껴진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1.24% 정도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레인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이 가격 사이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12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가격대 레인지를 좀 설정을 했냐라고 한다면 지금 2월 달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가격대 레인지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좀 더 과거를 보자면은 지금 미창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23년도 때부터 상승 추세를 좀 겪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창석유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그리고 2021년도 때를 보면은 이 가격대가 지금보다 현저히 높잖아요. 그래서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